회의 준비 완료. 마이크 올 스탠바이. 방송 시작 20초 전입니다. 삼차선 타이틀 큐. 언제나 내겐 오랜 친구 같은 사랑스런 누이가 있어요. 대전 거북이 이준진 기자가 침전역으로 이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게다가 말끝마다 누이, 누님을 외치며 누나 사랑에 풍덩 빠졌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금주의 뉴스에서 밝혀봅니다. 한밤중 충남 아산의 한 시장을 떠들썩하게 만든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거친 신라인까지 벌이는 수상한 남자. 사건 수첩에서 사건의 전모를 파헤쳐봅니다. 대전에 나온 슈퍼스타.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그런 슈퍼스타가 아니다. 상상을 뛰어넘은 슈퍼스타의 정체 잠시 후 공개합니다. 거북이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대충 400만의 이야기 거북이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느리지만 열심히 달리는 거북이 기자들과 함께합니다. 이 살랑살랑 봄바람 불겠다. 네. 햇살도 포근하겠다. 네네. 그렇다고 이렇게 늘어지고 그러면 안 돼요. 네. 열심히 달리고들 있지요. 네. 네. 금주의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공주네요. 예. 아우, 나오셨네. 봄비가 촉촉이 내리는 날 대전 거북이 이주진이 이곳 충남 공주로 출장 나왔습니다. 이곳 공주에는 특별한 친구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과연 어떤 분들인지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아, 봄비가 내렸었나 봐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오셔서. 난리 났어. 어우, 인기 스타시네요. 아이고, 지금 여기 뭐 하려고 이렇게 모여 계세요? 샴푸 만드는 거 하려고. 거북이 아저씨도 같이 하셔. 해야지. 몇 학년? 7학년 5반이요. 아이고야, 됐다. 친구하면 돼. 몇 학년? 8학년 1반입니다. 이건 큰 누님이고. 저 몇 학년? 네, 7학년 9반. 아이고야, 나는 7학년 1반. 야, 연년인 줄 알았어. 아이고야. 누님이시네. 막내. 젊은이야, 젊은이. 청일점이시네요. 아이고야. 한번 향 맡아보세요. 향 계속하세요. 60. 저게 계량을 아주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켜진 건가? 그럼 다들 저 친구분들이세요? 친구죠. 이게 프로그램이 친구 만들기 프로그램이에요. 만들기 우리가 사는데 활력도 되고 와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식사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 한두 가지 일을 말씀을 금방 못 드리겠네요. 아이고야. 200g 엄청 들어가서 지금 엄청 진지하셔요. 이제 110. 이렇게 서로들 사이가 이렇게 상당히 좋으신데 네. 이렇게 만나시기 전에는 예전에는 어땠어요? 노인네가 할 게 뭐가 있죠. 고소득이나 지고 그냥 어정어정 살았는데 네. 여기 친구들을 만나고서 친구분들이 다 좋아요. 예. 가족보다가 더 좋아요? 가족은 없어요. 나 혼자 살아요. 아이고. 이게 언제 여기서 오라고 하나 전화통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낮에는 친구들 만나 웃기도 하고 얘기도 하는데 예. 저녁에는 잠도 안 오지 밤은 질지 아주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시구나. 그렇게 몸뚱이는 더 아프고. 예. 다들 6분들 다 사이도 좋고 한데 예. 그 사이 뭐 좋은 게 나도 슬그머니 저 남동생 하나 넣으시면 어때요? 좋아하신다. 춤을 추시고. 어깨춤까지 추죠. 거북이 동생 만나이죠. 직접 계산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프로그램에는 어떤 겁니까?
말 그대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소한 절친한 친구 한 명 이상을 만들어 드려서 우울감을 해소하고 독거사나 요즘 노인 자살이 많잖아요. 그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어르신들 간의 상호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딜 가실까요? 이 공주에도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 많으신 거죠? 네, 어르신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신 어르신들까지 하면 저희가 알고 있는 현황조사 숫자보다 훨씬 많으시죠. 아니 이제 댁을 방문하시는구나. 친구 프로그램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친구를 만들어서 네. 서로 막내하면서 의지하고 맞상대하고. 맞아요. 상당히 성의가 있네요. 애를 많이 쓰셔요. 지금 어르신은 좀 집에 혼자 계실 때 주로 뭐 하고 시간 보내세요? 뭐고 시간 보내냐고요? 예. 시간 보내고 뭐 그냥 그 청소나 하고 그냥 저러고 하고 뭐라고 그냥 나만 혼자 있어도 반찬 해 먹고 그냥 그런 거나 하죠 뭐. 새로운 친구들 만나면 뭐 해보고 싶으세요? 뭐 해보소 그냥. 예. 밥도 먹고 서로 그냥 농담하고 그냥 예. 같이 그냥 서로 옛날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뭐. 어머님 이 친구 만들기 프로그램 나가셔가지고 좋은 친구 많이 만들으시고 그 다음에 절대 집에서 혼자 우울해 하시지 말고 친구들하고 많이 나들이도 많이 다니시고 건강하시고 그렇게 하셔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댁에 가시는 거예요. 예. 어르신, 잘 지내셨죠? 네. 저 한번 와봤어요. 식사는요? 식사 참으로 바쁘셔서 네. 안 오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친구 어르신들 모집도 하고 상담도 다니고 하느라고 좀 많이 바빠요. 요즘. 어르신 저희 전화 드리면 저희 프로그램에 꼭 나오실 거죠? 네. 프로그램 하시면 참석해 주세요. 네. 전화 드릴게요. 어유 어르신. 자식보다. 아까 샴푸 만들기 하고는 장 보러 가시면 돼요. 그 친구분들이 이제 이건 노주다. 이건 진짜. 이건 노주. 따로 드려요. 장도 같이 보러 다니면 재밌죠. 우리 여동생은 유구서 살아. 근데 난 친동생보다 이 동생이 더 친동생 같아. 만날 자주 만나고 노르니까. 나도 맞다리라 언니가 없어서 아주 형님을 정말 언니처럼 아주 든든해요. 나도 동생 사랑해. 언니 사랑해. 김치. 살면서 이것저것 필요한 것이 한두 가지인가요? 경제력도 있어야 하고 일을 하든 취미생활을 하든 적적하지 않게 뭔가를 할 수 있는 활동이 있어야죠. 하지만 이런 것들도 함께 웃고 함께 나눌 누군가가 있어야 다 즐거운 법입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한다는 것, 그것만큼 큰 힘도 없을 겁니다. 오늘은 저도 친구를 만나러 가야겠습니다. 비 오는 공주에서 거북이 뉴스 이주진이었습니다. 야, 비 온다, 빨리 가자. 아이고, 머리 다 빠져. 근데 낭만적이다 생각했더니 그러니까 완전히 있으셨어. 사실 나이 이렇게 연세가 들수록 외롭고 쓸쓸하잖아요. 근데 친구가 있으니까 적적하지 않고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친구들인 줄 알고 갔는데 제 나이 동년배인데 가보다는 나이가 저보다 훨씬 많으셔가지고 우리 공주 누님들 잘 보고 계시죠? 아이고. 공주 누님들. 노인이 4명 중 1명이 독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외롭고 쓸쓸한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 상담사가 집에 찾아가는 이유가 은둔형이 있어요. 남을 때 안 만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몸이 조금 불편해가지고 활동이 제한되는 활동 제한형. 우울형 이렇게 3개 집단으로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근데 어르신들이 서로
믿고 의지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돼. 어르신들이 이제 자식들 귀찮게 하기 싫다고 짐 된다고 아파도 아유 안 아프다 뭐 연락도 안 하고 그러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당신은 이제 또 우울증 생길 수도 있고 아유 참 걱정입니다. 근데 참 이건 진짜 슬픈 이야기인데 우리 충남 지역의 노인 인구 자살률이 전국에서 1위예요. 아이고. 세상에 이 말이 됩니까?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것도 있지만은 가장 큰 원인이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한 말 그대로 외로움이 있다. 그렇게 친구가 없다밖에 이런 거예요. 어르신들께서 이제 고독사 하시는 분들도 많고 진짜 보면 이렇게 사는 걸 포기를 하고 이렇게 자살하시는 거 보면은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프죠. 네네. 저희 놀산 지역 같은 데 경우에도 이제 마을 해관에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셔요. 그게 제일 같이 밥도 해 먹고 같이 주무시고 그렇게 지내시는 같이 분들이 많아요. 네, 네. 아, 진짜 우리도 다 사실은 늙는데. 그러니까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야. 그분들 만나보니까 제일 그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언제냐 하면은 그렇게 손자들하고 대화하든지 친구 만날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래서 이런 그 친구 만들기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계속 발전돼가지고 정착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좋은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제 노인과 노노 돌봄이 이루어지는 거네요. 어떻게 보니까. 예. 저기 저 TV 보시는 형님, 누님, 동생들 혼자 있지 말고 밖으로 나오세요. 밖으로 나와가지고 대청호변에 이렇게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놀러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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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운동이 심하시고. 날도 좋고 또 걷는 거 몸에 건강에 좋잖아요. 예. 근데 어르신들 외롭지 않게 또 쓸쓸하지 않은 따뜻한 봄날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마음 따뜻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거북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전, 충남, 세종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를 거북이 기자의 시선으로 풀어보는 거북이 사건 수첩. 연출 불가, 날 것 그대로의 영상, 그리고 그날의 사건 뒤에 숨겨진 이야기까지 속 시원히 전해드립니다. 자,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제 복장이 어떤가요? 다르죠, 그죠? 향수가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특별히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장 출동! 법원 등기과. 저 박성수네. 저 박성수잖아. 근데 뭐가 지금 국적국적 하는 것 같은데. 등본 뛰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개인 일 보러 간 거예요, 법원에? 무슨 사건이 있겠죠. 위조 사건? 등기부 위조 사건? 저 지금 VCR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박성수 거북이 기자 맞지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어디 무슨 고지서 들어간 것 같구만.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서 뛰러? 수사하면은 뭔가 좀 더 근데 비닐 옷 입고 있는데 근데 사복 입고 왔단 말이야. 너무 일상이에요. No. 아닌 거 같아요. 과학 수사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현장 출동! 등기과. 집회교환기. 위조 알겠다. 집회. 알겠어. 그래 행동이 같네요. 근데 민원인 아니에요? 1,000원짜리 만을 넣어가지고 1,000원짜리가 나와야 되는데 10,000원 넣는데 10,000원짜리가 자꾸 나오네. 과학적으로 용의자 행동을 따라해보는 거예요. 그 영상만 봐서는 감이 올 듯하면서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박성수 거북이 기자가 아까 그 남자 똑같은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저것도 이제 과학수사 기법 중에 하나가 맞습니다. 이름하여 영상 분석 기법이라고 하고요. 영상 분석. 그게 뭐 10,000원짜리였어요? 1,000원짜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분석 결과 그 1만 원권 지폐에 가까운 초록색을 띠고 1만 원권에 있는 홀로그램 그것을 제가 찾아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만 원권에는 그 홀로그램 위조방지 홀로그램이 정사각형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을 제가 맨눈으로 팍 찍어버리면 찾아내는 거죠. 그때 그 현장에서 그 일어난 사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죠. 네. 당시 범인은 10,000원권을 교환하기 위해 10,000원을 투입하였더니 1,000원권 10장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10,000원권 10장이 나오자 추가 욕심이 생겨 7차례 범행을 하여 72만 원을 절취하였습니다. 범인은 추가적으로 5만 원권을 교환하기 위해 지폐를 투입하였더니 이번에는 1,000원권 5장이 나오자 은행 관리인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출동하였고 은행 관리인은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 10,000원권과 1,000원권을 뒤바꿔서 투입을 해놨던 것입니다. 당시에 저희가 출동하여 범인과 수차례 얘기를 하였지만 범인은 워낙 극구 부인하여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 영상 분석을 의뢰하였습니다. 순간적 욕심과 잘못된 판단으로 벌어진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간혹 은행 ATM기나 길거리에 놓여져 있는 현금을 발견했을 경우에 그냥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에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럼 이게 그러니까 이제 버스나 지하철 같은 데서 주인 이런 물건들 종종 보잖아요. 무슨 어디 공중 화장실 같은 데 갔는데 무슨 핸드폰 같은 거 놓고 간 거. 그거는 당연히 발견하면 돌려주든지 뭐 이렇게 경찰서에 뭐 갖다 주든지 해야지 요걸 낼름 횡재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가는 것도 엄연한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CD기에서 그 고객이 이제 돈을 찾으러 왔다가 이제 그냥 가는 경우가 있어요. 깜빡하고 돈은 두고 갈 때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뒤에 있는 사람이 또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절도죄에 해당할 수가 있죠. 네. 이제 어디에 뭐 떨어진 물건이라든가 돈 같은 거를 발견하면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욕심 내면 안 돼. 신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욕심 내면 안 돼. 그거네. 네, 사건 수첩 두 번째 사건 현장입니다. 현장 출동. 빵이야, 빵이야. 밀착 무슨 취재같이 막 연행해 가고 진짜 날 것 그대로. 지금 뭐 체포해서 경찰관 두 분이 누군가 이렇게 데리고 가는 모습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지난해 12월 충남 아산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 경찰이 맨으로 현장에서 수배범을 딱 검거를 한 게 된 거죠. 네. 수배범. 네. 어떤 사건인지 그때 그 사건 현장 출동. 금은빵. 고가의 금을 고르더니 요새 저거 계산. 차고 도망가는 거. 여기는 뭐 일반적인데 별 문제 없는데. 경찰과 같이. 다른 훔친 카드였어. 수배가 있잖아요, 선생님. 앞으로 지금. 저거 거짓말씀 있어 돌려가실 수 있습니다. 완전 리얼이다. 완전 리얼이야. 이야, 그 참. 그러니까 남의 카드로 고가의 보석을 자기 카드인 것처럼 막 이렇게 결제를 하고 그랬네요. 사실 이 사건은 보이는 게 다가 전부가 아닙니다. 범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범인데요. 금은방에서 사용한 카드는 중고거래 피해자의 카드였습니다. 네, 그래서 범인이 휴대폰을 판다며 피해자와 접촉한 후 다짜고짜 체크카드를 달라고 한 거죠. 아니 근데 달라고 한다고 덥석 카드로 주나? 자, 그게 이제 팔려고 하는 휴대폰에 사실 그 미납 요금이 있다. 그러면 이제 피해자를 속이면서 가격에서 좀 제외하고서 팔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속인 거죠. 근데 진짜 별의별 수법이 다 있네요. 진화하네요, 진화. 네, 맞습니다. 치사한 범인이라. 당시 현장에서 인터넷 거래 수배범을 체포한 경찰의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신고자분이 좀 자세하게 신고를 해주셨습니다. 푸른색 계통의 점퍼를 입고 있고 청바지를 착용하고 키가 큰 사람이라고 신고를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제가 수자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버스 정류장 앞에 서 있는 비슷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발견해서 그분을 상대로 이제 부신 검문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그 범행한 것을 부인하고 자기는 급한 일이 있다고 가야 된다고 했었지만 이제 계속 저희가 추궁한 결과 인적사항을 얘기했고 그 인적사항을 통해서 온라인 조회를 해본 결과 그 사람이 이제 다른 경찰서에서 수배 내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우선 체포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동행해서 그 금은방을 같이 동행을 해갖고 가가지고 사장님과 이제 만남이 있은 후에 자신이 했다는 걸 인정하게 됐습니다. 예, 인터넷 중고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범죄도 이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2017년 경찰청 통계를 보면 인터넷 사기 발생 건수가 9만 2,600여 건이고 전체 사이버 범죄의 약 7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저렇게 많나요? 인터넷 사기 뭐 현장에서 검거하면 좋겠지만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까요? 확실한 방법이 있죠. 방법. 이제 거래 전 그 사이버캅 앱을 이용해가지고 그 판매자의 연락처라든가 계좌번호를 조회해서 그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거래 시 직거래라든가 또는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인터넷 그 중고거래 사이트 사기 범죄가 이제 근절되고 보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는 그날까지 거북이 사건 수첩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빵야.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거북이 기자들이 언급발로 뛰며 만드는 거북이 역사 지도 만들기 프로젝트. 네. 그동안 우리 거북이 기자들이 곳곳을 누비면서 역사를 더 즐겁게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오늘 거북이 역사지도 프로젝트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예, 오늘 대박의 마지막 주제 누가 다녀오셨습니까? 네, 역사지도의 마무리는 역시 박성수죠. 마지막인 만큼 제가 열심히 취재해봤습니다. 고생하셨네요. 지금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거북이 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그 대전이 훌륭한 독립운동가의 고향이라는 사실. 힌트를 드리자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는 없다. 바로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신데요. 신채호 선생님이 나고 자란 생가가 바로 이곳 대전에 있다고 합니다. 저와 함께 한번 가보시죠. 산 넘고 물 건너. 진짜 산 넘고 물 건너 같네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여기가 그 신채호 선생님이 태어나고 그 자란 집인가요? 네네. 태어나셔서 8살 때까지 살았던 집으로 이렇게 복원이 되었습니다. 저기 보면 시골하고 이런 집들이 말을 단재 신채호 생까지 오셨는데 공부를 좀 많이 좀 하고 오셨나요? 제가 또 학교 다닐 때 또 역사 공부는 좀 했죠. 네네. 예. 그러면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문제요? 단재 선생님이 가장 좋아했던 꽃은 무엇일까요? 1번. 객관식이에요? 객관식. 다행이다. 1번 무궁화. 무궁화. 2번 해바라기. 해바라기. 3번 진달래. 딱 여기를 이렇게 와보니까 신채호 선생님도 여기에 진달래 꽃이 그 당시 만발했을 것 같아요. 3번! 3번! 땡! 진짜요? 그럼 정답은요? 정답은 무궁화입니다. 단재 선생님은 무궁화를 조선이라는 나라에 비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나라꽃이 무궁화이기 때문에 우리 생가지에 오면서도 보면 무궁화, 이 담장 밑으로 무궁화가 많이 심어져 있어요. 두 번째 퀴즈입니다. 네, 이번엔 꼭 맞추겠습니다. 단재 선생님이 쓰신 소설은 네. 1번 네. 이순신전, 이순신전, 2번 세종대왕전, 세종대왕전, 3번 광개토대왕전. 광개토대왕전이요? 어떤 소설을 지으셨을까? 모르겠다. 1번! 오! 맞았어요. 정말요? 네네네. 이순신전? 나라를 사랑하는 위인들이 많이 나타나서 조선을 독립하는데 조금 더 기여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순신 장군을 쓰셨어요.
혹시 단재 신채호 선생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어떤 업적이 있나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신채호 선생님의 또 유명한 명언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는 없다. 와.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좀 역사학자? 네네 맞습니다. 단재 선생님은 언론인, 역사학자, 그다음에 독립운동가, 그다음에 시인도 되셨고 소설도 쓰신 출중하셨구나. 대전의 어떤 슈퍼스타. 그러네. 그럼 정확히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단재 선생님은 일본의 식민사학에 반대해서 민족주의 사관에 입각한 역사책을 많이 서술하셨습니다. 의열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곳에 의열단 단장은 약산 김원봉 선생이었어요. 김원봉 선생이 단재 신채호 선생님을 찾아가서 의열단원들이 어떤 정신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언문을 좀 지어달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조선혁명 선언문입니다. 그래서 의열단원들의 한쪽 가슴에는 항상 조선혁명 선언서, 다른 한쪽 가슴에는 태극기를 들고 이렇게 늘 소지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단재 선생님은 독립운동 자금 마련하느라 대만으로 가던 도중에 일본 경찰에 의해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10년형을 선고받고 결국에는 57살의 나이로 그 여순 감옥의 차디찬 콘크리트 바닥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어렴풋하게만 알고 있던 신채호 선생님에 대해서 많이 배운 것 같아가지고 너무 진짜 흐뭇하고. 대전에는 이렇게 단재 신채호 선생님처럼 잘 알려진 독립운동가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우리 민초들의 힘으로 독립운동에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셨던 인동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인동시장에 가셔서 그분들의 숨결을 한번 또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찐빵만 먹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죄송하네요. 하여튼 제가 인동시장으로 가서 한번 또 자세하게 또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인동시장에서 있었던 그 3.1 만세운동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고 싶어서. 가마니 장터 얘기가 옛날에 가마니 장터지 인동 가마니 장터로 전설로 내려오고 있어요. 3월 16일 장터가 막 잘 서니까 쌀도 가져온 사람 뭐 팔러 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다 합세를 한 거예요. 서울이고 전화이고 저기 만세를 부르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었으냐. 그래가지고 선동을 만들고 태국길 나는 거 만세를 불렀어. 여기서 장사를 한 50년 넘기를 했지만은 3.1 운동, 만세 운동 이랬던 장터라 인동의 상인들도 그 자신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동 주변에 저 태극기가 그래서 있는 네,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그 이유를 이전에 네. 몰랐었어요. 제가 의미를 밑에 쌀 가만이잖아요, 지금. 그러네요. 되게 다 몰랐는데 이렇게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100년 전 만세운동을 하면서 그 죄 없는 독립운동가들이 형무소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전에도 형무소가 있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지금 그 흔적을 알려주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서대문 형무소는 좀 들어봤는데 대전 형무소는 좀 처음 들어보거든요. 아, 그래요? 보시는 거는 대전 감옥소의 모형이 되겠습니다. 항공사진과 건축 도면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 대전 형무소의 옛 모습을 재현을 해봤습니다. 아우, 수선하다 진짜.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의 그 수용 기록 카드라 해가지고 그 대전 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분들의 그 인적 사항들을 기록한 그러한 카드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엄청. 이러한 많은 분들의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이 됐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정확히 인식을 해야만이 두 번 다시 이러한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형무소잖아요. 지금 이제 막루가 남아 있는 거죠. 네, 막루만. 예, 벽기 일부가 남아요. 우리 대전에도 그 숭고한 희생을 했던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들의 흔적을 되돌아보는 길, 우리 후손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대전에서 터틀 리포터 미스터 박이었습니다. 아, 진짜 엄숙했다가 또 마지막에 죄송합니다. 예, 저 깨알 웃음을 또 전해주셨네요. 영어 단어 몇 개 안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잊지 않으려고 저는. 근데 이제 단재 신채연 선생에서부터 또 대전의 만세운동, 또 형무소의 흔적까지 곳곳에 우리 지역에 남아있는 독립의 역사들 흔적을 잘 취재해 오셨습니다. 네, 그 현재 그 대전 형무소 자리에 가보시면 그 막루가 남겨져 있는데요. 제가 직접 가서 그 보고 또 설명도 들었잖아요, 그죠? 아, 슬픈 역사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겠구나, 그렇죠. 라는 마음을 단단히 먹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거북이 기자들이 그런 역사의 현장을 직접 발로 뛰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느끼는 점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고생 많이 하셨죠. 제가 가장 그 인상 깊었던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보다가 더 많은 숫자의 보통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는 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보다 훨씬 많은 숫자들이. 예, 그게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취재를 하면서 몰랐던 역사들을 많이 배웠잖아요.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하나씩 같이 둘러보면서 가슴속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까지 있었던 우리의 역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역사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함께하려는 새로운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북이 역사 지도의 마지막은 바로 대전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말이 있네요. 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여기 앉아 있는 거북이들만 역사 지도를 그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앞으로 우리 400만 거북이들이 구석구석 누비며 그릴 역사 지도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꼭 기억해야 할 우리 지역의 이야기 거북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루 평균 82곳,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가게들이 생겨나는 요즘입니다. 아마 지금도 열심히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자는 569만 명, 10명 중 1명이 자영업자라는 말이죠. 가족의 생계와 인생이 달린 만큼 전부 다 잘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영업 창업 5년 후 생존율은 17%. 식당 5곳이 문을 열면 4곳은 망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창업은 계속되고 사장님들은 늘고 있습니다. 가게를 차리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겠죠. 내 손으로 직접 좋은 재료를 구하기 위해 30년을 한결같이 새벽 시장에 간다는 70대 사장님. 전국을 돌아다니며 노하우를 배워 이제 개업을 앞둔 30대 사장님.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고 성실하게 일해도 어려운 게 자영업입니다. 괜찮아요.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오겠지요. 괜찮아요. 끝까지 버티는 게 이기는 거 아니요? 동 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500만 사장님들. 올 봄에는 부디 웃는 날이 많아지기를, 먹고 사는 일로 덜 고단해지는 날이 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거북이의 세상 읽기였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을 만나보는 시간, 거북이 초대석입니다. 왜 보통 여행 가면요, 그 저기 소문난 맛집 이렇게 찾아다니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소문난 맛집. 다 이유가 있거든. 근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맛집 하면 죄다 골목 구석구석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오랫동안 한 자리를 지키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모실 초대 손님들이 바로 골목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오신 골목 대장들이세요. 오늘의 주인공들 만나보겠습니다. 자리하셨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천그릇의 신화 윤선입니다. 천그릇의 신화. 네, 제가 하루에 최고 1000그릇까지 팔아봤다는 얘기예요. 뭐를요? 네, 바로 냉면이에요. 냉면을? 네. 하루에 1000그릇이요? 네. 그거를 어떻게 윤선 씨가 어떻게 시작한 거예요? 100년 전통의 가업을 잇고 있는 3대 냉면집 며느리예요. 아, 3대죠? 네, 청양에서부터 시 어른들이 하던 거를 대전에서 지금 65년째 또 이어받고 있어요. 와, 진짜 65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윤선 씨는 냉면으로 골목대장이 된 분이시고 그 옆에 분도 보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아, 근데 눈웃음이, 웃는 미소가 아주, 저는 그 달콤함의 기적 정인구라고 합니다. 달콤함의 기적. 재밌다. 달콤함의. 그러면 이 개수로 따지면 여기는 이제 1000그릇 나왔거든요. 힌트를 주셔야지. 개수. 저희는 한 주말에 좀 한 3000개 정도. 3000개? 그게 뭔데요? 달콤함. 팥빵입니다. 팥빵입니다. 그 팥빵을 몇 년째 지금 하시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빵을 만들기 시작한 지는 이제 40년 가까이 되고요. 제가 좀 운영한 지는 한 27년 정도. 27년. 와, 그렇구나. 진짜 오랫동안 골목을 지켜온 골목 가게 사장님 두 분 모시고 이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시 할아버지 때부터. 그렇죠. 원래 평양 모란봉 냉면집 장남이 저희 시아버님이셨어요. 평양. 네. 아니, 그러면은
냉면집 아드님과 결혼을 하신 거네요. 네. 그러니까 냉면이 좋았던 거예요? 그 아드님이 좋았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또 좋아요. 어느 날 그게 프로포즈였는데 남편이 저를 데리고 시골 골목골목 들어가서 허름한 음식점 앞에 서니 이게 아버지가 하는 거고 본인이 대를 이어서 할 건데 결혼하면 어떻겠니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네 좋아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 시댁에 인사하러 갔는데 냉면을 한 그릇 말아주시더라고요. 국물까지 다 먹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시아버님이 냉면 너무 맛있게 먹는 제 모습이 예뻐서 합격 정수를 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뭐 저도 냉면 진짜 맛있게 잘 먹는데 그런 사람은 제일 자신 있는데 어디는 며느리 합격점을 받으니까 말이에요. 결혼하자마자 주방에서 설거지부터 음식을 한 10년쯤 배우기 시작했어요. 기본은 설거지부터 시작되죠? 네. 그러면서 점점 대를 이어서 제가 하게 됐어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 정구 씨는 스스로 진짜 개척한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 개척할 때. 그 18살 때부터 네. 그 이제 빵집을 들어갔어요. 일을 하면서 그래서 창업의 기회가 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차리고서 이게 뭐랄까 이제 사장이네 하고 직원들만 두고 이제 뒤에서 이제 놀았어요. 그래서 야, 그러다 보니까 좀 건강을 떠셨구나. 그러다 보니까 더 달 지나니까 이제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차장이야. 이래 다 해. 그러니까. 근데 저 그 아파트에 사는 어떤 학생이 하루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이름은 걸어놓고 빵은 안 꿔요? 저 그 말에 그냥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뭔가 실수를 하고 있구나. 그 후로 직접 뛰어들었죠. 그 이제 새벽 6시부터 11시까지 빵만 걷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이제 창업할 때 졌던 빚들을 조금씩 정리해 나갔죠. 이야. 준비를 해봤습니다. 준비를 해보셨어요? 그냥? 예스! 여기 있습니다. 와우! 눈이 번쩍 떠지네요. 빵 이렇게 커요? 네. 우와. 아니, 큰 거죠. 아우, 냄새 어떡해요. 작은 거 주는겨. 향 좀 봐. 이거 야, 팥이 꽉 찼어요. 그러게요. 와. 보통 건 이렇게 합니다. 사랑해서 좋다.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기분. 너무 맛있어요. 냉면집이 아니고 빵집으로 시집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틀리셨어요. 근데 이 팥빵은 계속 먹을 수 있겠다. 물리지 않네요. 네, 그래서 제가 화학재료를 전혀 안 쓰기 때문에 속이 편안하다고 그런 말씀으로 와서 막 나한테 자랑을 하시면서 막 또 사가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너무 속상하네요. 너무 벌써 뜨거면. 없어. 빵을 누가 잘랐어 이렇게 잘게. 하나 더 드셔 그러면. 하나 쭉 잘라서. 아니 빵은 이렇게 맛을 봤는데 냉면이 맛있다. 직접 이렇게 이주 선생님은 드셨다고 그러는데 끝나고 가서 먹죠 뭐. 그러니까 작업시간 종료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오래 같은 업계를 지켜오시면서 좋은 날만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그런 위기의 순간이 좀 있지 않으셨을까? 저희도 IMF 때쯤에는 손님이 좀 뜸했어요. 네. 평양냉면의 고유의 맛을 잘 몰라주시는 거 아닌지 끝까지 이렇게 옛날 전통의 방식만 고집해서 되는 게 아닐지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닐까 고민하고 둘이 전국에 되게 유명한 냉면집에 맛을 보러 다녔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돌아오면서 저희가 해답을 찾았어요. 정말 저희 집 냉면이 맛있더라고요. 오히려 더 자부심을 가지고 끝까지 잘 지키자 그렇게 다짐하면서 왔어요. 추후에도 절대 그런 일 없이 잘 지켜낼 거예요. 예. 우리 정희구 씨도 그때 IMF 겪었잖아요. 그때 또 손님이 많았나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 원자재가 이제 갑자기 뛴 거죠. 밀가루를 구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재료집에서 일반 만약에 밀가루가 10,000원이라면은 막 갑자기 막 3만 원, 4만 원. 그러니까. 재료를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잠깐 쉬었습니다. 그때 잠시 휴식기가 그리고 뭐 얄팍한 뭐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는 질 좋지 않은 원료를 써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면 먹는 장사는 혀끝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바로 느껴요. 고객 손님들이 귀신하지 네. 않아요. 그건 또 딱 보면 이게 이 집이 변했다 그거 안다고. 그러면 제가 한번 진짜 중요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뭐 중요한 거죠? 요즘 보면은 빵집도 많고 음식점도 많잖아요. 네, 많죠. 두 분만의 진짜 지금까지 살아남은 그 특별한 비결. 저가 살아남은 비결은 약간 전문성 있는 음식점이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 같아요. 냉면은 특히 성수기, 비수기가 굉장히 커요. 네, 근데 장사 안 되는 비수기에도 우직하게 그냥 냉면 하나만 고집하면 고객들이 나중에 냉면 하면 저희 집만 찾게 되더라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뚝심 있게 그 메뉴를 지켜가는 게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네. 이 빵 같은 경우 특히 대형 무슨 맞아요, 돼지요. 맞아요. 프랜차이즈가 너무 뭐 많아요. 그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남고 그렇게 인기 끄는 어떤 내 주변에 그 프랜차이즈가 하나 있었어요. 그 대전에서 1, 2 정도 다투는 매출을 갖고 있는 굉장히 힘들었었죠. 그때 이제 내가 생각했던 예상의 매출이 안 나오고 아무래도 타격을 그래서 이제 제가 도망가야 되나 어째야 되나 막 그런 고민도 했었고요. 근데 전략을 좀 바꿨죠. 이제 비결 나온다. 네. 늦게까지 뜨거운 빵을 계속 권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이 밤에도 가도 뜨거운 빵이 나오네. 그러니까 그 주변 분들이 이제 계속 맛있다고 막 소문을 내주는 거예요. 저쪽은 늘 뜨거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꼿꼿하게 계속 아침에 이제 일어나려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방바닥을 이렇게 짚으려면 여기를 못 짚었어요. 오늘 많이 하셔서. 나가서 주방에 들어가서 다시 이제 밀가루 푸대를 뜯고 밀가루를 푸는 동시에 이 절인 게 없어지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씩 그쪽 손님들을 이쪽으로 이제 끌어오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자영업 하시는 분이 4군데면 뭐 3군데는 굉장히 실패를 보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창업 준비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빵가게라든가 뭐 냉면집이라든가 이런 이 자영업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진짜 그 소중한 한 말씀, 뭐 팁을 주신다면 제가 지키는 철학은요. 첫째 청결, 좋은 재료, 그리고 그 내 마음을 파는 거죠. 진실을 파는 거죠. 그 좋은 말이다. 저는 체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체력을 잃지 않게 준비를 하셔야 또 음식도 맛있게 되고 돈도 많이 벌게 되고 체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들어요. 버틸 힘을 키워라. 네. 예, 오늘 아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두 분 앞으로 그 계획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제 계획은 아버님 대를 이어서 명맥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게 노력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지금 2년 전부터 제 밑에서 지금 빵을 같이 하고 있어요. 대를 잇는군요. 자식 농사는 뭐 빵만 잘 가르치면 그걸로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대견스럽더라고요. 두 분 같은 골목 대장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면서 오늘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북이 뉴스를 통해서 좋은 이웃들도 만나고 정겨운 이야기도 듣고요. 거북이 뉴스는 훈훈한 만남이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만나지 못한 우리 이웃들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대전, 세종, 충남 모두가 이웃이 되는 그날까지 거북이 뉴스는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대충 400만의 이야기. 느리지만 끝까지 간다. 거북이 뉴스. 조금은 느려도 괜찮죠.